안녕하세요, 실버입니다. 여러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는지 그 속에 분명한 답이 있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신의 운명을 바꿔놓은 딱 한 사람은 누구세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예전에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40세 나이에 혼자가 됐거든요. 왜 혼자가 되었는지는 또 행여나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장에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들을 데리고 험난한 삶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더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행운의 여신이 저한테 나타났다고 좋아라 했는데요. 그 길이야말로 저의 전 재산을 사기를 당한 제 인생의 최악의 길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크나큰 실수가 저의 젊음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고 더 이상 일어설 수조차도 없는 나락으로 내동댕이 치게 되었답니다. 그러한 절망 속에 저는 살아나기 위해서 흔히들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으면서 한 번도 주저앉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영향력을 준 한 사람을 들라면 그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답니다. 그 이름은 최향숙이라고, 아마 지금 69세 말띠 여자입니다. 그때 저는 지금 정도의 지혜만 있었어도 그렇게 큰 사기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보다 조금 더 윤택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자, 저한테 여러 가지 유형의 삶의 유니폼을 입게 만든 여자, 부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네, 부산에서만 대형마트를 두 군데씩이나 하면서 시시한 남자는 뭐 뺨치는 그런 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여자에 대해서 장장하게 늘어놓느냐면요, 제가 뭐 31년 전 그 여자와 동업을 한답시고 그때 대구의 33평 신축 아파트랑 저희 전 재산을 날리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이랍니다. 그때 저도 혼자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찾지도 못하고 막막하게 헤매고 다녔던 때였거든요. 우연한 인연으로 알게 된 그 여성이 어느 날 대구에 살고 있는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부산에 자기 사업장도 구경할 겸 놀러를 가자는 거였습니다. 저야 그 당시에 놀고 있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 여인을 따라갔지요. 부산 해운대 조망권도 좋은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식사 대접도 잘 받고 그녀가 직접 운영한다는 한남체인 두 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와,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하면서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지금 울산에 체인점을 하나 마련할까 하고 생각 중인데 동업자를 구하고 있는데 언니 생각은 어떠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 내사 그런 쪽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잘할 수 있겠나? 라고 그랬지요. 언니는 그냥 일만 배운다 생각하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정말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이러면서 저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이야, 이거야말로 하늘에서 내게 주신 귀인이다 하고 결국은 승낙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며칠 동안 흔들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설마 하고 자꾸만 이제 그쪽으로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밝은 세상도 아니고 너무 제가 살 길이 막막했을 때였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그런 마음이었지요. 생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 인연을 중요시하라는 그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맞다. 그녀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그녀는 필연도 아닌 악연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와 동업이라는 명분 하에 울산 남목이라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형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앞이라서 그런지 문을 열자마자 매장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또 대구에 애들이 있으니까 대구에서 울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살 길을 찾았구나 하고 등놈으로 열심히 이제 장사하는 법을 배우기에 바빴지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요? 한 달쯤 되었을까? 빌린 돈을 달라면서 빚쟁이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게 준 돈으로 땅을 매입해서 어거지로 이제 매장의 문을 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유통 쪽으로는요, 매장만 준비해 놓으면 전부를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녀가 그전부터 온통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떠벌렸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지만 벌써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 후부터 그녀는 매장에 바지 남편과 딸에게 맡겨놓고는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사기꾼들이 내 돈 없이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후에야 터득한 것이었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신문대금 위에는 내 집 앞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때 제가 타던 차가 91년식 에스페로 승용차였는데요. 그것마저 현찰 주고 샀으니까 그만큼 지금도 활보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네, 빚쟁이 등살에 매일 찾아오니까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휴지에 불과한 변제각서만 가지고요, 대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때 쥐어짜봐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는요, 허탈하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옛날 속담에 도둑을 맞으려면 옆집 개도 짖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불과 몇 개월 동안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전 재산을 고양이 입에다가 생선을 갖다 바친 그런 격이 되어버렸으니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철없는 나이에 제가 혼자가 되고 보니 어이없게도 걸려들었던 것이었죠. 집과 전 재산을 정말 어이없이 다 날려버리고요, 저에게 남은 것이라곤 그 에스페로 승용차 한 대뿐이었거든요. 마침 그때 이제 대구의 본물동이라는 곳에 18평짜리 방 2개 영구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서 그곳에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손에 쥔 것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획조차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까지도 저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둘째 올케 언니가 저희 딱한 사정을 알고서요, 자신도 새빵을 사러 가면서 어떻게 구했는지 눈물 나는 종잣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뭘 하든지 생활 전선에 나가서 뛰어들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 종잣돈만큼은 없애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 40세 철부지인 제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제 마다하지 않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밑바닥부터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만큼 많은 직업을 가지고 온 분도 아마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의 단 한 번의 크나큰 실수가 바닥보다도 더 깊은 시궁창 밑으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린 이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터득한 것은 세상에는 공짜는 절대로 없다는 것과 또 어수룩한 곳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누구나가 실수는 있는 법입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잔잔한 잽은요 허용을 하더라도 저처럼 단 한 번의 큰 펀치는요 허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한 번의 큰 실수는요 인간을 시궁창으로 밀어넣기도 하지만 그곳에 있는 오물까지도 뒤집어 쓸 만큼 정말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절대로 그런 시련은 오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인생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한두 번, 아니 여러 번까지도 반드시 그러한 시련은 오게 됩니다. 지금에 와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요, 그래도 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그때 그러한 실패가 제가 지금까지 지칠 줄 모르고 언제나 뻘떡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나 하고 위안을 해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때 다 잃어버렸으니까 빈손으로 시작을 했고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으니 실패의 두려움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실패가 저에게는 생존의 의미를 분명히 깨우쳐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저에게 결코 적이 아니었고 제 인생을 깨우치게 만든 동지였습니다. 이런 일로 하여 악연도 때로는 나의 스승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달으면서 그 말의 깊은 뜻을 음미해 봅니다. 그녀가 제 인생에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악바구니로 살아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그녀를 원망하지도 그 많은 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크게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단지 그녀가 어느 하늘 아래서 한 번쯤 저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여러분, 부정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행여나 예전에 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 속에 계신다면 지금의 저를 보시면서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요, 지나간 것은 계속 되씹지 마시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두세요 라는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실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카레 찜닭이에요. 찜닭 카레요. 아, 맛있겠네. 이거는 또 빵 만들어서? 아니요, 샀어요. 샀어요? 아,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따가 드시는 분이 주문하면 잘 먹겠습니다. 더지야, 잘 있으라. 간다. 일단 빵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요, 이게 아주 코코넛 밀크랑 넣어가지고 맛이 좀 특이하거든요. 금방 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코코넛 밀크하고 네. 레몬그라스하고 네, 우유. 그러니까 아주 고소하게 정말 특이하게 맛있네요.